딜라이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걸 이제 2018년에 보유를 하셨는데 요거 매매가가 얼마였을까요? 분양가가 4억 2천이요. 4억 2천이요? 네. 4억 2천이고 층수는 몇 층을 구분 상가로 갖고 계시는 거죠? 3층이요. 3층이요. 네. 3층에 지금 임대는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공실이고요. 네. 그 공실 전에는 2천에 220 받았었어요. 2천에 220만 원이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는 받으셔야 됐었겠네요. 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4억이고 220만 원 1,440 대충 한 6% 중반대 나오네요. 예. 수익률이. 그러면 요 정도의 수익률은 가지고 가셨어야 됐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공실이라는 소리신 거죠? 네. 이쪽 지역이 굉장히 핫했죠. 네. 얘가 이제 그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이제 신분 당선 연장에 대한 그 호매 실력까지 이제 연장 개통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상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장단점이 아주 골고루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장단점을. 그래서 네.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보유하실 때는 조금은 좀 애가 타시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지만 보유하시는 거에 의견을 더 드리고요. 네.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려 보면 네. 이쪽이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핫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권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상권은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는 여기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우리 이제 금곡동 일대에 여기가 이제 그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지역 자체는 지금 보시면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원하고는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수원 쪽, 저 위에 뭐 밑에 오목촌동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쪽에 서수원 쪽에 독립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아리 상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가로 치면 네. 이 수원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냥 요 상태로 있던 게 상가는 더 낫었어요. 주택 가격은 뭐 당연히 올라서 좋겠지만 네. 상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8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쪽 화서역부터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쪽에 항아리 상권에서 모여 있던 이런 상권 이용사들이 요 신분당선 타고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 그 상권이 이탈이 됩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게 호재를 볼 맞습니다.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상권을 이쪽은 이용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굉장한 호재가 되는 반면에 네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요렇게 항아리 상권, 나만의 독립적인 상권이 돼 있던 것들이 깨져버리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화서역 쪽에 그 스타필드라는 거 생기잖아요. 네. 이게 또 매머드 상권이기 때문에 매머드 상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기존의 또 상권 이용객들을 많이 흡수를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상권들에서.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한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개통이 되려고 하면 뭐 앞으로 한 10여 년은 더 있어야 될 텐데 네. 일단 스타필드라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된다면 단순 짧은 기간 내에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단지 옆에 이제 스타필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상권 인력들이 좀 유출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 좀 생기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는 단점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또 상쇄시켜줄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서수원 일대 저 위에 당수지구 있죠. 네. 이 당수지구라든가 아래쪽에 이제 오목촌동, 네. 이 오목촌동 쪽이 이제 서수원이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저쪽에 화성 봉담까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철로가. 예. 그렇게 되면 봉담부터
이쪽에 서수원대 일대까지 우리 집이 있는 호매실 인근까지 네. 하나의 거대한 이제 연합체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호매실역이 네. 지역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중심 상업 기능을 그러니까 지역 대장이 되는 거죠. 지역 대장이.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쪽 봉담에서 이쪽으로도 올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3층이라고 이제 상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거 전용 면적이 몇 평이나 될까요? 33평이요. 33평이면 네. 나쁘지 않은 평수예요. 뭐가 나쁘지 않은 평수냐면 네. 이쪽에 이제 지역 거점 지역으로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딜라이트 이쪽의 상가들이 구분 상가 보유하고 계시는 것들이 네. 지역의 거점 상가 상권으로 이제 그 위세가 좀 더 올라갈 텐데 그렇게 네. 되면 중심 지역으로 거점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지금 2019년, 2020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라는 건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들 유입이 되면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전용 면적 33평에 우리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 돼 있는 우리 상가에 저는 학원가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인데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네. 좀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군적인 측면이 좀 살아나면서 그리고 여기 나중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물론 수원 쪽으로 유출되는 인력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위수 지역에서 또 우리 쪽으로 또 몰려드는 사람들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버리는 것보다는 취하는 게 훨씬 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네. 일단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미리 받아봤던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제 뭐 대응 전략을 피겠지만 지금이 조금은 흔들리는 시기임에는 분명해요. 2019년,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가격들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공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존에 2천만 원 보증금에 220만 원의 월세를 이제 받으셨다라고 하면 네. 이 월세는 20만 원을 빼게 되면 6%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0만 원이면 5% 중반대, 5.5% 정도가 나올 건데 수익률 자체가 네. 저는 180만 원까지 마지노선으로 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5% 중반대의 수익률만 일단은 보장을 해놓고 있어도 거래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220만 원으로 계속해서 공실해서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네. 일단 전 한 200만 원까지 낮춘다고 해도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수익률이 높아야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내 개인의 어떤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익률은 높은 게 좋겠지만 네. 일단 더 중요한 건 거래되는 수익률을 개런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봤을 때 6%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아, 이 네. 지역에.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0만 원까지는 좀 한번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한번 구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은 되고요. 180만 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 적어도 네. 5% 중반대 수익률은 가지고 가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요 금액적으로 요 정도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더 이익이니까 네. 한번 잘 상의하시고 주변 분들하고 그리고 혼자 생각 많이 좀 하시고 해갖고 신중하게 한번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